형 삼성전자 실적 봤지? 반도체는 아직도 멀었나?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 그런다면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 예상보다는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단순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해.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었고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기대가 많았던 4분기 실적, 심지어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되던 와중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는 꽤나 많은 실망 매물을 출회시켰는데요. 실제로 최근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한국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쇼크로 확인이 되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였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의 회복 기대감은 아직도 보여지기가 힘든 걸까요? 우리가 한번 실적이 악화된 주요 요인들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의 시기는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과연 현재의 어닝 쇼크는 크디 큰 악재이고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오래된 재고의 판매 증가에 따라서 ASP 상승률이 시장 기대만큼 올라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4분기 반도체 판매 물량이 꽤나 많았어요. 그 중에는 레거시 제품의 재고가 꽤나 많이 밀어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출하량도 증가를 하면서 판가의 상승은 제한적이었고 ASP 상승률이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적이 악화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파운드리 가동률도 꽤나 부진했다고 해요. 사실 파운드리는 우리가 TSMC랑 계속해서 같이 봐야 될 텐데, TSMC의 경우는 AI향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좀 상반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아쉬운 포인트라고 꼽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커져가기만 했던 반도체, 최근에는 어닝 쇼크에 따른 급락세가 나오면서 투심이 엇갈리는 듯한 모습도, 아직도 때는 멀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또 다른 현재 상황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 업황의 기대감은 사실 메모리 시장의 중심이었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재고가 처리되고 있다, 메모리 기업들은 AI 관련 매출이 점차 확인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와중에 예상보다 더딘 회복 속도에 실망 매물이 꽤나 많이 출회되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도 메모리 시황에 대해서는 분명 꾸준하게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어차피 AI향 매출이던 시장 규모 확대던 이 장기적인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의 상황들, 당장 2024년에 그래서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트렌드포스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낸드의 ASP는 작년 4분기 대비 최대 20%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문제로 작용했던 ASP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자, 2024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3%에서 8% 그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낸드에 이어서 우리가 D램까지도 좀 살펴볼게요. D램의 경우는 9월에서 10월, 10월에서 11월보다 11월에서 12월 상승폭이 훨씬 컸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어가지고 24년 1분기를 보면은 최대 18%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 요인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면서 빠르게 악재가 해소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분명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다른 점으로는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가격이 오른다,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맞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매가 늘어난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나, 이거는 무조건적인 실수요에 대해서 지금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가격 상승 추진, 감산,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일부 고객사들이 재고를 쌓아두려고 선주문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도 꽤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수요에 대한 주문 증가가 아니라 재고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평가 또한 있기 때문에 결국은 D램에 대한 실수요가
얼마나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가미가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년 또 주목되는 내용이라면 저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수급 개선이 시작되면서 메모리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될 거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전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최근까지의 흐름을 좀 보면 반도체 기술력이 일정 한계를 뛰어넘고 선택지가 굉장히 넓다는 등등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공급자 전망대로 시장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 중심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 전망이 엇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아무래도 소비자의 니즈를 고지곳대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보니 이런 내용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고 23년 계속해서 회복이 늦춰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예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판매량이든 현물 가격이든 지금보다는 예측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을 바라볼 때 변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호재로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말에도 이재용 회장 또한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을 다시 만들 것이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언급들을 했었는데 이 또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주목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HBM일 거예요.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HBM의 시장 2023년에는 약 5조 원의 시장 규모를 자랑했다면 2024년에는 최소 2배, 최대 3배가량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올해인 거죠. 이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23년 관련된 수혜가 좀 적었던 삼성전자는 작년 말부터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을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HBM3도 물론 좋은 게 맞습니다. 물론 좋은 게 맞지만 이제 그 이후 세대, 차세대 제품으로 불리는 HBM3E가 올해 1분기부터 납품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꽤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고객의 선호도는 구형 제품보다 신제품으로 전환이 될 거고 기존의 HBM3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와중 현재로서 HBM3E의 양산은 마이크론이 가장 앞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우리 반도체 시장에 K반도체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걸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전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내용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점유율 50%로 1등, 삼성전자가 40%로 2등, 마이크론이 10%로 3등이었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일단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하면은 전년 대비 올해 HBM 생산 캐파가 2배 이상 증설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주요 대응 제품은 HBM3가 아니라 HBM3E라는 건데 분명한 캐파 증설을 자랑하면서 고객사의 수요에 만족스럽게 대응을 해줄 수가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로는 첫 번째, 마이크론 가장 먼저 양산을 할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에게 점유율을 안 뺏길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점으로는 2배 증설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규모의 증설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된다는 거에서 단가가 인하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도 최근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질에 겁을 먹기에는 섣부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공급이 증설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어야 되는 건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요에 대해서 꾸준히 확인을 하면서 이 수요와 공급을 계속해서 대조해보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HBM의 단가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우려감이 확대된 이 메모리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 미래 말고 당장 주가 회복에 중요한 올해의 상황과 전망이 어떤지 핵심만 뽑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분명 마음 아픈 일이 맞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선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 포인트들 절대 잊지 마시고 올해에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